나도 되게 편집자를 둬야 되나? 요즘에 유튜브에 막 편집 엄청 잘해가지고 막. 여기서 얘기하면 되지만 이 쌤 목소리 되게 웃기던데요? 나참 이러면서 이러던데? 그치? 이제 잡소리는 그만하고 이러면서 막 이러고 보고 말투 뭐지? 막 이러고 그냥 중독되면서 들었어. 첫 번째 가기 되게 웃기네 이러면서 그다가 럴스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되게 희화화 시키면 안 되는데 너무 티낸 거야. 오늘따라 이마가 빛나네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고 빵 터져가지고 어머 선생님 갑자기 또 뭐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와서 이렇게 끄시는 장면이 있는 거야. 깜짝이야 막 그래서 막 유튜브 보다가 막 이러고 재밌더라고. 구독자 2명이 빠져나갔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구독자 신경 쓰시는구나 막 재밌어.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정의 파트고 이 쌤이 아마 윤리 쌤이신 것 같은데 윤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윤리 얘기할 때를 좀 더 자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 너네가 생활과 윤리를 하게 될 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야. 물론 생활과 윤리에서도 가장 좀 어려운 파트가 여기긴 해요. 여기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들었을 때 그냥 좀 괜찮고 나는 할만하다라고 하면 윤리 하는데 많이 문제는 없을 거예요. 나중에 2학년이나 3학년 갔을 때.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내용은 롤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정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잠깐 하고는 넘어갈게요. 왜냐면 사람을 하려면 정의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하니까 페이지로 따지면 우리가 5페이지를 먼저 펼쳐주면서 5페이지 한번 펼쳐서 정의란 무엇인가 교과서 잠깐만 보고 이 164, 165페이지 교과서 즉 선생님 교재로 5페이지, 6페이지 한 번만 보고 본 다음에 사람들 정리해주고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란 무엇인가가 나와.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썼던 책이 이름이 뭐야? 정의란 무엇인가죠. 그죠?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누군지 알아? 방금 롤스 얘기했죠. 롤스 제자예요. 롤스가 하버드 철학과 교수. 이렇게 되게 동네 학교같이 얘기하지만 하버드예요, 하버드. 그죠? 하버드 철학과 교수가 이제 롤스고 그 밑에 이제 마이클 샌델도 하버드 철학과. 그죠? 하버드 윤리 관련해가지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데 우리는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너네 혹시 드라마 이런 거 잘 안 보지? 쌤이 또 이제 또 최애 드라마 모범 택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 이러면서 멋있다 하다가 갑자기 이지연한테 빠져. 오빠 이렇게 멋있죠? 막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어. 심지어 오빠야. 왜 이렇게 어려 보여? 당신은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약간 정의 구현이야 그런 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정의가 안 되니까 진짜 처단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쌤이 봤던 웹툰 중에서도 비질런트라는 것도 봤는데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 그래서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그런 거지. 우리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소방관으로서 뭐 어떻게 되게 좋은 일 하신 분, 뭐 경찰에서 되게 좋은 일 하신 분 하면서 막 뉴스 기사 나잖아. 그러면 뭐라고 해? 야 이런 사람한테 줘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이런 사람한테 보상금 줘야 된다. 뭐 보상해 줘야 된다. 이거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보상을 받거나 혹은 진짜 잘못하는 진짜 뭐 희대의 살인마 새끼야 이런 애들 어떻게 해? 벌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왜 화를 내요? 그런 애들이 자꾸 벌을 되게 낮은 처벌을 받으니까 화가 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알맞은 처벌을 받을 때 어떻게? 정의롭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부당한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처벌받지 않으면 그걸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볼 때마다 진짜 슬펐어요. 저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금수저 덕분에 뭐 좋은 직장을 쉽게 잡는 취업 불평등이 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낙하산 인사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고 낙하산보다 더 좋은 건 뭐야? 그냥 아빠 회사 물려받는 거죠. 눈을 떴더니 나도 사자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 분노를 안겨주고 있대요. 자, 근데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 관행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왜?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 내가 얼마나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내 직업이 이러면 이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 뜻 나와 있네요. 정의란 무엇이래요? 이런 사회적 대우나 보상
그 다음에 처벌에 있어서 처벌을 어떻게 한다? 마땅히 받을 만한 목 이것을 정당하게 받는 겁니다. 자, 이것은 보상도 마찬가지고요. 처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큰 죄 지었으면 크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의 의미에 따르면 내가 사회적 이익이나 부담에 있어서 받아야 할 만큼의 몫을 받을 때 혹은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을 때 정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 뜻은 이거예요. 사회적 대우나 보상 처벌에 있어서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을 받는 것 이것은 정의의 뜻이고요. 그 다음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 정의가 어떻게 보면 있는 이유죠. 그죠? 정의의 그 요청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사회구성원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본적 권리 보장입니다. 알겠죠? 기본적 권리 보장.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권리 보장. 자, 아무래도 잘못이나 보상에 있어서 그것을 해주기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거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들이 정의에 있어서는 최대한 실현이 될 거니까 정의가 실현돼야 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면. 두 번째, 뭐가 나타난다? 사회통합의 기반. 정의로워야 사회통합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겠죠. 아니 그렇잖아. 야, 우리나라에서 계속 다 모든 정의가 안 지켜져.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을 안 받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분노하고 갈등하겠지. 그럼 사회가 통합이 될까? 안 하죠. 저 부자 새끼들 왜 처벌 안 해? 야, 저 애들 왜 처벌 안 해?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분노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사회 통합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이 정의가 있어야 이런 사회 통합의 기반이 마련이 된다. 왜? 안 그러면 사회를 불신하잖아요. 안 믿어. 막 이번에 그 손정민 그분 살인도 지금 살인이 아니지. 사망 사건. 네,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도 보면 뭐라 그래? 막 지금 경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뭐 뭘 내도 다 안 믿잖아 사람들이. 그죠? 뭐 이거 왜 안 했냐, 저거 왜 안 했냐면서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그 하나하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정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정당하다고 동의할 수 있는 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의의 기준을 살펴보는 건데 밑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사회제도의 제1 덕목으로서의 정의. 체크해줍니다. 요거는 뭐 내기 좋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너네 선생님 송 선생님은 문제 내실 때 자기가 말한 거랑 이제 학자에 대한 것들을 주로 내시고 그 다음에 요런 거 여기는 자료에 있는 문제의 단어들을 그때 내셨거든요. 심리적 포만감 기억나죠? 페퍼스 하이 할 때 우리 냈단 말이야. 자, 여기를 보면 사상체계의 1덕목이 뭐다? 픽한내기 좋죠? 사상체계 1덕목은 진리 체크. 사회제도 1덕목은 정의. 자, 이론이 아무리 좋아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야. 불화야. 그럼 말이 되니? 안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야. 되게 뭔가 효율이 좋은데 그게 정의롭지 않아. 그럼 뭐야?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자, 마지막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타인이 갖게 될 더 큰 선을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뺏는 거 정당 안 돼요. 이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쌤이랑 이제 롤스 앞에 거 제1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 롤스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롤스 선생님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싱어랑 롤스가 있는데 이제 롤스 선생님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현대에 어떻게 보면 철학자고요. 이분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 얘기를 해보자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꿈꾼 사람입니다. 이거 아마 들어본 적 있을걸요? 너네 미국에서 흑백 분리법 있던 거 기억나요? 그 로저 파커스라고 봉고베리 버스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흑인과 백인이 이제 버스를 타는데 약간 지정석이 있었지. 흑인 자리. 근데 그것도 너무 슬프게 흑인이 뒤에 앉았죠. 왜? 백인이 뒤에 앉으면 흑인 쳐다보는 꼴보기 싫다고 이제 보면은 보통 백인들이 앞쪽에 앉고 흑인들이 뒤쪽에 앉았대. 근데 이제 백인이 자기가 앉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
너 일어나. 이렇게 한 거지. 맞지 이거? 민주야 너 일어날래? 이렇게 한 거야. 민주가 뭐 계속 막 이러면서 이제 아 싫은데요? 약간 이렇게 했더니 막 난리. 그러다 버스 운전사가 너 내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분노. 버스 거부 운동. 버스를 안 타겠다라고 하면서 버스 이용을 거부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거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킹 목사까지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사건이 커졌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죠. 흑백 분리법이 있잖아, 그지? 그 법 누가 만들었을까요? 너네 생각해봐. 그 법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 백인이 만들었겠지, 그지? 백인이 왜 만들어? 내가 백인이니까 나한테 좋으니까. 이해돼요? 근데 롤스는 그런 거야. 그거 공정하니? 안 공정하다는 거야. 지가 누군지 아니까 지한테 유리한 걸 만들잖아, 그치? 야, 너네들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이제 서울 미국을 다녀. 그러면 미국 특별전형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어? 만들고 싶잖아, 그치? 그것처럼 너네가 미국을 다니는 걸 아니까 너네 그런 법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롤스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마치 이런 거야. 자,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자신도 누군지 모르는 상황을, 가상의 상황을 꾸려서 거기서 나타나는 정의의 원칙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요걸 먼저 가볼까? 자, 공정으로서의 정의야. 그러면 우리는 이 공정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공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한 거야. 1. 절차적 정의예요. 절차적 정의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야. 절차가 공정하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뭐야? 공정하다는 거야. 이해되니? 마치 그지? 자자자자 하면서 막 차차차차차 해가지고 타짜 나오잖아. 타짜에서 밑장 까기 이런 거 안 하고 제대로 탁탁 했어. 이겼어. 그럼 뭐야? 공정한 거야. 승리한 거야. 자, 축구 경기 했어. 공정하게 했어. 뭐야? 내가 승리했어. 이기는 거야 그냥. 이해되지? 그 절차만 공정하면 너네 뭐 짝꿍 뽑는 거 했어. 근데 막 이거 흔들어가지고 뭐 제비뽑기 하는데 안 보이게 해가지고 되게 공정하게 했다 이거야. 하면은 결과는 그냥 공정한 거야. 내가 누구 짝이 나오든. 됐니? 자,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얘기했던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봐봐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가 된 것이라면 뭐라는 거야? 무조건 정의로 딱 맞는 말이라는 거야. 너네가 이제 또 약간 발작이 일어나죠. 무조건 의심해봐 혼자. 뭐지? 무조건? 약간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얘 맞다는 거야. 알겠죠? 너네가 이제 흠칫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조건, 뭐뭐만 막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혼자 갑자기 방구석 코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혼자 막 의심해. 근데 아니에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공정한 절차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롤스가 했던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상적 상황, 바로 원초적 입장을 설정을 합니다. 혹은 원초적 입장, 원초적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 상황은 특징이 뭐냐면 이거 가짜야. 구라인 상황이야. 가상의 상황입니다. 현실 아니에요. 가상의 상황이에요. 자, 방금 얘기했죠. 이 사람은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무조건 공정하니까 그럼 그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보자. 바로 원초적 입장을 설정해 놓습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정의로운 이 공정한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자,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방금 아까 내가 이렇게 그림 그린 거랑 똑같은 거야. 서로 누군지 몰라. 내 외모도 몰라. 야, 얼굴도 안 보여. 왜? 외모도 요즘 뭐가 돼? 돈이 되고 능력이 되죠. 그러니까 아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능력, 뭔가 내가 집안의 상황,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모의 뭐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이런 걸 모르는 상황이에요. 됐니? 자, 그래서 자, 원초적 사람의 입장 요거에 대해서 잠깐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원초적 입장에 거기 나오는 사람, 개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얘네는 바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 여기 나와 있어요. 얘는 합리적 존재가 핵심이야. 물론 자유롭고 평등한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건 뭐냐면 이치에 부합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이게 돈이 나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따지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 이거 절대 이기주의자, 완전 극이기주의자가 아니야. 이기주의자는 뭔 줄 알아? 야,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윤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이익이면 돼. 이건 아니고 지윤이의 이익을 내가 파괴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내 이익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사람이야. 알겠죠? 남한테 피해는 안 주고 우선 내 이익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야. 됐죠? 됐죠? 가볼게. 자, 그래서 얘는 멍청이는 아니에요. 합리적 존재니까 얘가 뭐라고 내가 적어놨어. 거기에. 경제학적 지식, 이건 선생님이 말로 하셨어요. 경제적 지식이나 심리학적인 뭐 이런 사실이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는 애들이야. 뭐 경제 봤을 때 1하고 2가 있어. 그럼 2가 더 크다 이런 거 아는 애라고. 됐니? 멍청한 건 아니라는 거야. 세 번째.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3번에 들어가는 거.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무엇이하다. 자, 쌤은 지금 선생님으로 여기 있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네들을 가르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네들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해? 아니지. 관심을 갖고 자꾸 얘기하고 막 하죠. 그리고 니네들의 성적에 대해서 내가 자꾸 신경을 쓰려고 하지. 왜? 나는 내가 여기서 강사고 내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너네들을 신경 써야 되니까. 그리고 너네들을 좋은 성적을 만들어주는 게 나의 목표니까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초적 입장의 상황들은 다 무지의 베일이라는 너네가 다 뭐 이렇게 그 디멘터처럼 뭐 이렇게 쓰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너네도 내 얼굴이 안 보이고 나도 너 얼굴 안 보이고 너네가 어떤 인간인지 몰라. 공부를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지 모르고 너네도 내가 잘 가르치는 인간인지 못 가르치는 인간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야. 됐어? 그런데 관심 있니? 너네 길 가던 사람들한테 막 관심 가져? 아니잖아. 미친 사람 취급받죠. 마찬가지야. 그냥 상대방의 이해관계에는 무관심해. 자, 여기서 또 이제 갑자기 막 선생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막 이렇게 지훈이 머리 쓰다듬으면서 이해한다 이런 게 아니야. 이익과 손해의 관계예요. 상대방의 이익과 손해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무관심. 하고 시기심도 없고요. 동정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나한테만 있다. 이 말을 쫙 다 정리하면 뭐라는 거야? 이타심은 갖고 있지 않아요. 요거 오답선지 정말 잘 나와요.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이타심을 가지고 있다. 땡. 노.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라고 나와있거든요. 공평한 합의를 위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다. 자, 무지의 베일이 뭐다? 거기 나와 있어. 무지의 베일. 모릅니다. 무슨 베일이냐면요. 나의 뭐 사회적 지위나 나의 능력,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배경이 어떤지, 그리고 내 가치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야. 너네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라는 표현은 결국 무슨 소리냐면 너네가 태어났을 때 너네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우연성 혹은 니네가 어떤 사회에 태어나는지 사회적인 우연성을 없앤 상황입니다. 됐죠? 예시 하나 들어줄까? 야, 너네 마이클 조던 되게 유명하죠? 이렇게 옛날에 그지? 나이키에서 걔네가 마이클 조던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유명한 운동화에 박혀있겠니? 아니야. 걔네 뭐 나무 타가지고 바나나 몇 개 더 뜯어 먹을 거예요. 걔가 어디서 태어났어? 미국 사회에서 태어났다는 점. 미국의 NBA 유명하죠? NBA가 인기가 많은데 거기서 마이클 조던의 최고 시간이 3초인가래. 이게 자 1초 안 됐거든요? 자 근데 3초래. 그럼 거의 뭔지 알아? 부 이렇게 뜬대 사람이. 그 뭐야 덩크슛 되게 막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그 점프 채공 능력은 타고나야 되거든? 그치? 자연적인 능력 갖고 있죠. 사회적인 것 우연성 뭐야? 미국 사회에 태어났다는 점. 그치? 이게 걔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조건이라는 거야. 이제 연우가 이제 놓기 시작한다. 펜을 놓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뭐라는 거야? 롤스는 없애려고 한 거야. 아까 내가 백인인 걸 모르게 하는 것처럼.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정의의 원칙을 선택을 합니다. 얘네가 이제 이런 애들끼리 모여있어. 자, 우리 5명이야. 자, 우리 5명이 모여서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할 거예요. 우리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능력 뭐인지 몰라. 만약에 내 능력을 알잖아? 그럼 이렇게 하게 해야지. 자,
우리 돈 나누는 걸 윤리시험으로 나눕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는 너네들과 이제 시험 보면 내가 더 많이 갖겠지 말로 좋아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게 했다. 자, 그리고 나서 합의를 하는데 근데 있잖아. 너네 잘 생각해봐. 너네가 공부를 잘하는지도 못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이런 상황에서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간다고 할 때 너네가 이제 어떤 조건에 합의를 할까라고 보면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뭐 특별 수업 시간을 주던 특별 점수를 주자. 이런 거에 합의할까라고 하면 합의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을 대비해가지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나와 있죠. 5번에 밑줄 치세요. 최소 수혜자, 즉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려고 할 것. 이거 밑줄 치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것이 바로 원초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 원초적 입장을 통해 가지고 정의의 원칙을 합의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 정의의 원칙. 자, 아까 얘기했다. 뭐라고?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 공정하다. 자, 절차가 공정했고 이제 그 결과 공정한 정의가 나왔어요. 그 정의의 제1파. 정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 동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동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바로 뭐? 제1원칙과 2-1, 2-2원칙.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거기에 원칙 적혀 있잖아요. 정의의 두 원칙 체크해주세요. 이거 외우셔야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제1원칙. 자, 이 1과 2라는 것은 뭐다? 서열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2원칙이 1원칙보다 앞설 수 없어. 알겠니? 1원칙이 제일 중요해. 1원칙이 전제가 돼야 2원칙이 지켜져요. 제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여기 약간 눈빛들을 보아하니 생활과 윤리는 힘들 것 같네요. 여기를 보면서 막 초롱초롱하면서 즐거워야 된단 말이야. 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뭐냐면 이거야. 모든 사람은 당연히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럼 제2원칙은 뭐냐? 바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이 말이 아마 좀 많이 중요하게 등장을 할 거예요. 차등의 원칙. 이게 뭐냐? 바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분배를 한다. 아까 정의원칙이 뭐야? 원초적 입장에서 얘기했던 그 상황인 거죠. 근데 오해를 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받으면 자 분배를 할 거예요. 분배하면 제일 가난한 애한테 돈 제일 많이 주자. 아까 거기 위에 적어놨어 쌤이. 네 선생님도 얘기하신 거야. 가난한 사람에게 100억을 주자? 이런 표현인가요? 아니라는 거야. 차등의 원칙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딱 예시해주면 그래도 알더라고요. 자, 갑을 병이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거는 A 국가가 있고요. B국, C국이 있는데 자, 얘는 이렇게 나눠받는 사회야. 됐니? 여기는 이렇게 되는 사회야. 여기는 이렇게 되는 사회야. 됐어? 자, 갑을병이 A국에 가면 이렇게 분배를 받고요. B국에 가면 이렇게 분배, C국에 가면 이렇게 분배를 받아. 질문 한번 해볼게요. 롤스가 제일 좋아할 국가는 어디인가요? 민주. 롤스는 A, B, C 중에 어느 국가를 제일 좋아할까요? 응? 아마 세 개 중에 하나 꼭 찍어봐. 글을 본다고 달라지지 않을 거야. 뭘까요? B. 오케이. 연우. A. A. 소름. 답이 아무도 없어요. 답은 C입니다. 닭살 돋아. 자, 답은 C였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하는 갑이 최소 수혜자입니다. 그죠? 왜? 갑은 A를 가도 어차피 똑같이 받으니까 모르겠는데 B국에 가면 마이너스 10을 받는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야. C국에 가도 7을 90이니까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죠. 최소 수혜자야. 근데 봐봐. 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많이 주는 곳이 어디죠? 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똑같이 나눠주자는 게 롤스 아니야. 롤스는 심지어 자유주의자예요. 자유롭게 냅두는 거야. 빈부격차 다 인정해요. 다만 이것만 지켜지면 마치 절차만 공정하면 결과 괜찮듯이 이것만 지켜지고 격차가 나. 그거 인정해요. 롤스는. 알겠어? 그게 롤스 입장이야. 그래서 롤스는 정리를 해보면 똑같이 나누자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최소 수혜자가 어느 국가에 갔을 때 가장 그래도 많이 분배받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국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차등위 원칙은 거기 예시도 적어놨어. 너네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시험 볼 때요 시험 시간 1.5배 보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밤 10시인가? 거의 다 돼서 끝나시더라고요. 9시 몇 분인가 막 이때 끝난대. 왜냐면 이걸 다 점자로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차등의 원칙이다. 그 불평등인 사람에게 그래도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기회균등의 원칙이에요. 너네 되게 슬픈 게, 자, 내가 내신 성적이 한 4등급이 나오고 수능이 아니 수능이죠. 이 수능이 내가 한 5등급이 나왔다? 서울대 지원 못 하나요? 할 수는 있죠. 근데 붙나요? 거의 못 붙겠죠. 5등급을 가지고는,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누구나 지위가 열려있다는 거야.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만 된다면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를 막아놓으면 안 되지. 너네가 막 예를 들면 내가 키가 너무 작아. 그렇다는 이유로 서울대를 입학을 막는다? 말이 안 되잖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뭐 좀 체크해 놓을까요? 오답선지로 잘 나오는 거 요거 하나 나와요. 이 표현이 들어가면 이제 너네들이 헷갈려해.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을 주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OX. 이게 무서워. 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졸리던 의미인가 뭔가 반항의 의미인가. 왜 나한테 질문하나 이런 느낌으로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 방금 내가 말했던 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OX, X, X, 민주. 이제 갑자기 막 O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X입니다. 자,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잖아. 서열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얘의 자유를 제한한 거지. 돼, 안 돼? 안 돼. 얘가 먼저인데 얘가 제일 중요한 건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자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주려고 얘를 침해한다?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바로 밑에 거 볼게요. 자, 그 밑에 요 표현이 이제 수능에서도 많이 오답으로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 개인의 천부적 재능의 분포가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자, 너네가 태어났는데 너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미술 엄청 잘해. 천부적 재능을 가졌어. 자, 근데 이거가 그러면 부정의한 거예요? 아니잖아. 그 자체는 니네가 조정한 게 아니지. 근데 그 자체가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부정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내가 이제 미술 재능을 갖고 있어. 그걸로 막 휘갈리면서 이제 막 그림 막 엄청 그려서 막 100억, 1000억 막 이런 거 갖다 팔았어. 근데 부자 됐어. 나를 위해서만 써. 그거 돼 안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내 재능을 통해 가지고 재능의 분포가 재능이 이렇게 다르게 분포된 건 우리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재능이 많더라도 이 재능에 대해서 일부 어떻게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 쓴다면 그 뒤에 내가 그 돈을 뭐 다른 데 쓰든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복지의 금액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최소 수혜자를 위한 금액으로. 됐니? 여기까지가 롤스였습니다. 됐죠? 롤스급. 잠깐 쉴게요.